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알면 유익한 생물 이야기. 오늘도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박찬호 책임연구원과 함께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알면 재미있는 생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중에도 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생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생물들은 설이 없겠죠? 그래도 설 하면 바로 생각나는 까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까치 설날, 까치하고 설하고 뭐 연관은 있는 겁니까? 좀 전통 민속학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희 설날에는 설 빔을 입잖아요. 네. 색동저고리나 이런 쪽에서 좀 더 화려하니까 까치가 이제 연상이 된 거고요. 사실 이 동요 가요 속에 나오는 게 보통 저희가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라는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처럼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게 동요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지 사실 설이나 그런 거와 까치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죠. 네. 뭐 까치가 꼭 설날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뭐 흉조, 길조 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는 까치를 길조로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까치를 흉조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반대로 일본은 까마귀를 길조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사실 고구려 역사를 보시면 저희 그 까마귀, 동굴에 있는 벽화에서도 나오듯이 까마귀는 되게 이제 신성한 동물로도 많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뭐 까마귀가 오히려 뭐 까치보다 힘이 좀 약해진 그것도 보이죠.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까치와 까마귀를 길조, 흉조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무슨 역사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우선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아마 생물의 그 생활 습관, 행동 습관을 보고 저희가 이제 연관을 시킨 것 같아요. 우리하고 생활을. 보통 까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습성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보지 못했던 생물이나 물체들이 달아오면 울어요. 까치가 이제 깍깍하고 이제 경고음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동료들한테도 알리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저희들 봤을 때는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우니까 그게 이제 매치가 돼서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 보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죠. 나름대로 뭐 영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본능이었겠네요. 그렇죠. 본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석을 나름대로 멋지게 한 거네요. 손님이 오면 반갑게 운다. 그럼 까마귀는 반대로 이제 까라락 울잖아요. 그 어느 때 주로 웁니까? 까마귀도 똑같이 자기 영역을 가장 여기 얘기를 할 때 많이 울고요. 그다음에 남들이 이제 오면은 오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다음에 자기 동료들을 부를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까치보다는 좀 덜 민감한 동물이긴 한데 되게 영리해요. 물건을 되게 신기한 물건이 보이면 반짝이는 물건을 보이면 이 친구들이 좀 흥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이긴 한데 일본에 관광을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까마귀의 경우에는 본인을 괴롭혔던 사람에게 꼭 복수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로 역 앞이나 저희 동네 앞에서 아침에 살짝 뭐 먹을 걸 달고 가거나 아니면 장을 보고 오시는 분들을 공격을 해요. 까마귀들이. 알고서는 하는 거죠. 그때 시간대에 저 사람이 뭘 갖고 온다? 그러면서 그걸 내가 이제 뺏겠다라는 게 이제 있고요. 특히 그거를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까마귀가 되게 이제 인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해뒀다가 내가 나한테 뭐 나쁜 짓을 했네,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습성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봤어요. 정말로 이렇게 어린 아이가 저희 호빵 같은 거죠. 호빵을 이렇게 탁 사서 들고 가는 동시에 위에서 바로 내려와서 그걸 낚아채고 가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괴롭히면은 네. 일부러 와서 뭐 변을 본다는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류는 네. 변을 이게 나름대로 자기가 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예, 있는 능력이 없다고 조절은 하더라고요. 못하고요. 대부분이 날기 전에 자기 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거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날기 전에 자기한테 못살게 군 사람 앞에 가서 신뢰를 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도 있을지. 그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런 예도 있다 하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 호두 같은 거를 밤 같은 거를 네. 길 위에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차가 네. 지나가면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와서 예. 먹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까마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이는 습성 중에 그래요? 하나고요. 예,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요. 네. 예, 저 영동 고속도로나 이런 데 국도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네. 그럼 가끔 가다가 그 친구들이 잣나무나 전나무나 네. 네. 이런 거 호두를 갖고 와서 떨어뜨려요. 예, 떨어뜨리면서 깨지면 먹는 거기도 하고 안 깨지면 아마 이제 차가 가면서 부서지니까 네. 그때 와서 네. 먹기도 하고요. 네. 나름대로 그 영리하네요들. 네. 알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 가까워왔기 때문에 설 얘기하면서 까치 얘기와 까마귀 얘기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영리하네요. 네. 영리해요. 그리고 네. 저희들이 보통은 새들이다 그럼 뭐 미물 그다음에 뭐 동물 이렇게 좀 천대시하는 부분도 네, 있지만 네. 이들 나름대로 행동에 대한 과학들이 다 있어서 그걸 조금씩 알아가시면 재밌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네요. 네. 자, 입춘이 지나고 이제 설도 지나면서 가장 먼저 기지개를 켜는 동물은 뭐니 해도 이제 개구리겠죠. 경칩도 이제 조만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개구리들이 이제 네.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개구리 얘기해 주실 겁니까? 네. 개구리 중에서도 사실 경칩이면 네. 완전히 날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저희 땅에서 개구리가 나온다는 뜻인데 네. 이미 산속에서는 잠을 깨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이제 인천에서도 계양산 같은 데 가면요. 이미 이제 산개구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 개구리가 산에 사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논이나 습지 네, 이제 네. 평지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좀 더 추운 곳을 선호하는 산개구리 종류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주로 계곡 주변에 많이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계곡산개구리, 뭐 그다음에 큰산개구리. 오늘 이제 큰산개구리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큰 산 개구리 울음소리를 채집을 해갖고 오셨는데 일단 네.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는 못 보지만 여기 나오고 있네요. 네, 살짝 이제 지금쯤 잠을 깨고 나와서 네, 네. 이제 나뭇잎 위에 이제 낙엽 위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주로 활동은 물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네. 많은 이제 번식기를 위해서 이제 구애 활동을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항상 수컷들이 울음을 네. 많이 울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요즘 많이 이제 계곡을 다니시거나 겨울산을 산행을 하실 때 많이 네.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이제 물이 아니고 그 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계절하고 맞는 낙엽 색깔로 그렇죠. 변하네요. 네, 그럼 네. 저 친구들이 저 푸르른 여름이 되면은 색깔이 변합니까? 여름 되면은 사실은 좀 더 초록색으로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색에 따라서 자기 보호색을 예. 근데 바꾸는군요. 대부분이 거의 이제 계곡 그 강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네. 돌멩이, 계곡에 있는 돌멩이나 암벽과 같은 색깔로 계속 유지는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큰 산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음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크기도 하고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개굴개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새 울음소리 같이 들리기도 네, 해요. 되게 뽀르륵 뽀르륵 하면서 되게 귀여운 소리 납니다. 이게 이제 수컷이 구애를 하는 소리죠. 네, 자기네들 이제 울음소리를 많이 내는 거가 이제 자기가 더 이제 강하다, 네,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암컷을 유인해서 이제부터 이제 알을 낳게 됩니다. 네. 참 개구리 소리가 너무 그 매력이 없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구리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르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하실 네, 텐데 네. 산을 다니시다 보면 지금 때 조금 이제 얼음이 좀 녹고 아직은 추운데도 개구리가 나올까 하실 때 그때 이제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게 개구리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더 애정이 가세요. 그러면 이 산 개구리는 올챙이로 변합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2월 초에 이제 알을 낳고 금방 이제 한 20일 정도나
그때 되면 부화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차가운 계곡에 있는 물 웅덩이에서 올챙이가 네. 이제 부화를 합니다. 네, 계곡 같은데 네. 물이 있는 곳에다가 알을 그렇죠. 낳는군요. 네. 어차피 올챙이 과정은 거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혹시 산개구리는 네. 올챙이를 안 거치고 개구리가 되나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자연 네. 섭리는 거스르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곡에도 항상 흐르는 물보다는 조금 계곡에서 벗어나서 물 웅덩이가 고여 있는 곳을 되게 선호를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둔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물 웅덩이들이 이제 있는 곳에서 알을 많이 낳습니다. 네. 그 인천의 산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표시해 주시기는 부평구 원적산이나 네. 연수구 청량산, 네. 계양산에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계양산에서 더 많이 잘 네, 보죠. 네. 계양산은 확실하게 이제 물줄기가 좋기 때문에 네. 계양산 가시면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요즘은 이제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던 시절에는 먹을거리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하면 징그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신데 개구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많이 네. 드셨죠.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논두렁 같은 데서 개구리, 참개구리 잡아서 걔네들이 이제 넓적다리나 이런 데 구워 드시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사실 되게 작아요. 저 논개구리는요? 아니 지금 산개구리요? 산개구리, 큰 산개구리는 되게 작은 개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곡에서 알덩이가 보이면 그거를 이제 떠다가 드시는 분들이 계셨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게. 외국에 가보니까 그 네. 개구리 뒷다리 요리는 많이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네, 그쪽은 네. 워낙 개체가 크니까요. 네. 그래서 큰 산 개구리라고 그래서 클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작군요. 네, 산개구리 종류 중에 좀 그나마 큰 거. 그래봤자 저희 엄지 손가락 조금 크기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그 병아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병아리의 이 제목이 좀 독특해요. 네. 논 병아리. 그래서 병아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새를 보시면 다들 닭의 그 새끼인 병아리로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네. 아니고요. 저겁니까? 저 친구들은 논병아리 종류예요. 네, 주로 이제 논에서 자주 나타나는 새다라고 해서 그냥 논병아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 논병아리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좀 큰 속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벼슬처럼 조금 이제 서 있는 그 깃털이 나중에 번식기가 되면 뿔처럼 이렇게 돋아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는 뿔처럼 보이기 때문에 뿔 논병아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그럼? 지금 저희 그 화성습지나 네, 소래생태습지, 그다음에 달빛축제공원이나 이런 쪽에 물가에 가보면 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올해는 좀 자주 보이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식이 없을 때는 대충 오리 정도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오리가 아니고 네, 뿔론 논병아리. 병아리다. 근데 우리가 병아리 그러면 이제 닭의 새끼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의미로 병아리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로 병아리는 아니고요. 논에서 자주 보이는 아이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그냥 논병아리가 붙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뿔이 나오니까 뿔 논병아리. 이게 좀 직관적으로 이름이 붙었죠.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종입니까? 철새입니다. 겨울 철새고요. 외국에서 그런데 온군요. 최근 저희 한 10년간 관찰 기록들을 보면 자꾸 이제 다시 자기네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산란도 하고 아예 텃새처럼 사는 친구들이 좀 늘었어요. 예. 그 기후가 맞나 보죠, 그럼? 우리가 기후가 맞는 것도 있고 아마 이제 먹이 활동하기가 되게 편리하니까 아마 네, 여기서 네. 자꾸 이제 아예 안 날아가고 철새처럼 안 날아가고 텃새처럼 자꾸 생활하려는 네. 습성이 이제 느는 것처럼 보이고요. 음. 그게 오히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경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들도 이제 행동 습성들이 좀 바뀌는 거. 네, 그렇게 양쪽이 있습니다. 지금 깃털이 뿔같이 변하기 때문에 네. 뿔 논병아리. 논병아리다. 네. 그 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논하고는 지금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저 친구들은 좀 몸을 둥둥 떠다니는 습성을 되게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대밭이나 이런 네, 쪽을 네. 되게 선호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뿔론 병아리가 이제 독특한 게 개의 새끼를 업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어부바로 해서 어부바입니다. 네, 키우고 어부바하는 습성이 다닙니까?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네, 되게 네. 좋아하고요. 네. 그 이유는 천적에서 이제 피하기 위한 습성부터 시작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러면 둥지를 물 위에다가 갈대로 엮어서 네, 네. 둥지가 물에서 뜨도록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알을 낳고 어느 정도 부화가 되면
또 둥지 안에서 새끼들이 물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직 네, 헤엄칠지를 네, 모를 네. 때 그때 자기 등에 이제 태웁니다. 아, 그리고 자기 등에 태워놓고선 어느 정도 이제 커질 때까지 그렇게 육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캥거루가 네, 그 새끼를 배 안에 네, 안쪽 주머니에다 넣듯이 네, 우리 논병아리는 등에다가 네, 등에다가 업고 네, 다니는구나. 그렇게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그 모성애가 강한. 이거를 또 양육을 둘이서 같이 해요. 아빠하고 아. 엄마가 같이 해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행동 습성입니다. 네. 우리가 그 부성애를 얘기할 때 펭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부성애가 뛰어난 네. 새가 바로 네. 펭귄이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거는 모성애와 부성애 중에 어떤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동일하다? 네. 네. 공동 육아라는 네, 거. 공동 육아로는 뭐 이 친구도 있지만 다 다른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왜 펭귄만 네. 수컷이 그렇게 부양을 열심히 하죠? 그러게요. 그거는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펭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둥그렇게 네.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네, 체온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제 네. 뭉치죠. 네. 사실 아까 등에 어부발을 하는 습성도 처음에 알을 낳자마자 이제 부화를 하자마자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체온이 그렇군요. 보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다 이제 품잖아요. 알처럼 네, 자기 네, 밑에 네. 품는데 그나마 이제 자기 깃털 위에 올려서 그걸로 보호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알을 품는 거와 비슷한 논리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체온을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나누는 네, 거죠. 네. 자, 그리고 뿔론 병아리가 구애를 하는 춤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아마 쇼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도 네, 많이 네. 올라와 있는데 이 친구들 구애를 할 때는 서로 짝이 돼서 춤을 춰요. 보통은 수컷이 되게 화려하게 혼자서만 춤을 추거나 울음을 울거나 뭐 자랑을 하거나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 친구들은 암컷, 수컷이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았다라고 네. 하면 구애 그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춤을 출 때 굉장히 독특하고요. 서로 이제 고개를 마주 보고 있을 때 네, 그때가 하트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하트 모양 예. 된다는 춤으로 되게 요즘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 불이야 불이끼리 서로 맞닥뜨리면 네. 하트 모양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다음에는 그 춤추는 광경을 좀 갖고 그러게 한번 제가 그거를 찍었던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제가 한번 출처가 가능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운 겨울을 버티고 사는 각자의 방식대로 이제 우리 미물들이 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나요? 이게 지금 철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추울 때 온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겨울 철새니까요. 네. 네. 그러면 겨울 철새와 여름 새하고는 깃털이나 이런 게 좀 다른가요? 다르죠. 확실히 이제 기러기나 저런 겨울 철새들은 깃털이 네. 굉장히 보온성이 강하고요. 네. 네, 거위나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여름 철새 같은 경우는 되게 얇으면서 화려해요. 네, 저희 이제 꾀꼬리 네.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되게 이쁘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겨울 철새들은 되게 깃털이 두툼하고 저런 갈색이고 그렇게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여름 새들은 네. 철새는 아니고 여름 새들은 네.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지금 여름 철새들은 아직까지는 자기네들 고장에 있고요. 이제 여름 철새들은 더위를 피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고 네. 겨울 철새는 그 극동 지방에서 추운 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많이 더워질 때쯤 하면 우리나라 한 5, 6월은 선선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옵니다. 우리는 여름 철새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여름 철새는 아니네요. 그렇죠. 여름에 오는 철새다라고 그렇죠. 해서 여름 철새가 되는 거죠. 네. 각자가 이 봄을 기다리는 방식들이 모두 다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러면 모든 조류들이나 모든 이 새들은 이게 시기가 새끼를 부화하는 시기가 다 일정하진 않죠. 일정하진 않고요. 이게 대부분이 봄철이 확실하게 이제 구애를 하고 번식하는 시기라서 그때 이제 알을 많이 낳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새 같은 경우에는 더위를 피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오는 시기 때 또 그때 또 알을 낳고 키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추위는 다들 거부를 하는군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이 친구들도 그거는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편안하게 자기 새끼들을 육아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설을 앞두고 오늘 자리에 모신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연구원님과 함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우리 새에 대해서 함께 큰산 개구리와 또 뿔론 병아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하고 네. 이 새하고 네. 연관성은 없는데 어떻게 같이 주제로 갖고 우선은 오셨어요? 겨울이라는 주제는 저는 겨울.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이라. 한 친구는 겨울에 이제 자기가 여기서 좀 따뜻한 곳에서 가정을 낳는 거고, 한 친구는 큰산개구리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을 또 낳아서 그 겨울을 견디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이 자꾸 급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런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입니까? 많고요. 차라리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또 찾아오는 동물들도 많고요. 반대로? 생물들도 많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결국에는 기후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더워지니까. 계속 더워지는 거가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계속 더워지게 되면 확실히 추운 곳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더 자기네들 영역을 더 확장을 시킬 거고요. 이미 그런 자료들은 연구 결과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만큼 우리 현재의 자연이 많이 바뀔까, 요거를 저희들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어가 제주도에서 잡혔는데 그렇죠. 지금은 동해안에서 잡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또 오징어가 속초에서 잡혔는데 이제는 서해안에서 잡히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의 변화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국경이 없는 생물들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그걸 주의를 해야 될지, 좀 더 이제 좋아해서 적응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참 궁금한 거 하나는 그 중국산이 바다에서 잡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똑같은 바다인데. 그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중국산 그러면 중국에서 잡으면 중국산이다. 그렇죠. 한국에서 잡으면 한국산이다. 똑같은 물고기인데도. 근데 만일 생물이 다르고 되게 육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구별이 가능한데, 유전적으로 이제 아예 좀 제한적으로 아이들이 계통적으로 많이 진화를 했으니까. 근데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류에 따라서 많이 운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건 되게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얘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개구리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우리 박찬호 연구원님과 함께했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